미쳤다 진짜. 축구협회 홍명보 연봉 공개 파장. 대표팀 새 감독 홍명보 연봉 알려지자 국내 축구 팬들 난리 나버린 상황.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반박을 해도 이미 불공정 특혜 선임 감독이라는 꼬리표는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감사 중간 발표를 진행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불공정. 특혜 논란에 대해 문체부는 면접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했다. 7월 5일에 있었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다른 외국인 후보자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인터뷰 질문지. 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인 면접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독대한 상황에서 실제 면접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뤄진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FA 측은 반박에 나섰다. KFA는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강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감독 후보 2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기술총괄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너댓 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국가기관인 문체부가 아무리 불공정, 특혜라 지적해도 KFA의 대답은 한결같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오히려 제3자, 정부 등의 간섭이 지나치면 국제축구연맹, FIFA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들을 협박하기까지 하고 있다. 국민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KFA를 비롯해 홍명보 감독은 불공정 특혜 선임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다. 이제 시대는 결과로 보여준다고 여론이 변화하고 월드컵에 나서지 못한다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런 생각으로 버티기에 나설 생각이라면 시대에 뒤떨어진 착오일 뿐이다. 불공정 특혜 선임 감독이라는 꼬리표 아래에서 홍명보 감독은 계속해서 대표팀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대표팀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의를 받고 나는 울산이 아닌 국가대표팀에 마지막 봉사를 한 번 하고 그동안 10년 전에도 내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다시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나왔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 발언에 일부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기십억짜리 봉사가 있는가? 라고 비꼬았다. 홍명보 감독은 파울로 벤투 감독이 받았던 수준과 비슷한 20억가량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팬이 없다면 축구는 없다. 홍명보 감독 선임부터 국회 현안 질의, 문체부 감사 중간 발표까지 정몽규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회장, 이임생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그리고 KFA까지 어느 누구도 축구 팬을 위해 목소리는 내는 이는 없었다는 점은 씁쓸함으로 남을 뿐이다. 2. 손흥민 800억, 1600억, 2500억, 소용없다. 손 곧 돌아온다 복귀 준비 매진. 세상은 그의 재계약을 놓고 시끌벅적하지만 정작 그는 평온하다.
자신이 10년째 청춘을 바치는 소속팀 토트넘 복권만을 기다리고 있다. A매치까지 쉬면서 부상 부위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 완치의 총력전을 펼친 손흥민이 언론 예고대로 19일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손흥민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분위기를 띄웠다. 영국 언론은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는 오는 19일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손흥민이 복귀할 것으로 점친다. 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손흥민 스스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손흥민이 13일 한국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통해 훈련장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곧 돌아온다지라는 멘트와 토트넘 상징색인 흰색 바탕의 하트를 곁들였다. 조만간 부상 복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의 부상은 햄스트링 부위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병명이나 재활 소요 기간 등이 구단 공식 발표로 나온 것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토트넘 전 직원 등 재활 전문가들은 손흥민 부상이 예상보다 긴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다행히 손흥민은 재활을 착실히 진행했으며 그라운드 복귀도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곧 돌아온다는 메시지 하나로 토트넘과 손흥민 팬들이 들썩이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차전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 과의 홈 경기에서 도미니크 솔란케의 팀 세 번째 골을 도운 뒤 곧장 쓰러져 교체를 호소했다. 이후 9월 3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이달 초 페렌츠바로시, 헝가리와의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2차전 원정 경기. 지난 7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등 토트넘의 세 차례 공식전에 연속 결장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도 영향이 미쳤다. 손흥민을 일단 발탁했던 홍 감독이 지난 4일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 명단에서도 그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손흥민처럼 스피드와 순간 가속이 생명인 선수들에겐 이를 허벅지 뒤 근육 컨디션이 온전해야 경기에 나설 수 있어 이를 치료하는 데 매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A매치를 빠지면서까지 재활을 잘 해내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겠다는 손흥민의 생각이 맞아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햄전에서 건강한 손흥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영국 언론 및 토트넘 사정에 정통한 이들도 불투명했던 손흥민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기고하며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전하는 폴 오키프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다음 주 선수단 훈련에 참여해 웨스트햄전에 돌아올 수 있다고 전했다. 오키프는 몇몇 긍정적인 부상 소식이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다음 주 선수단 훈련에 모두 참여할 것과 웨스트햄전에 참여할 거란 희망이 있다. 심지어 윌송 오도베르도 훈련에 합류할 거란 희망도 있다. 라며 부상자들의 빠른 복귀 가능성을 알렸다. 손흥민은 만약 웨스트햄전에 복귀한다면 약 3주 만에 공식전에 복귀하게 된다. 손흥민은 이번 주까지 팀 훈련을 소화하지 않았다. 지난 10일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공개한 훈련 사진에서 손흥민이 복귀하기 위해 야외 훈련을 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A매치 휴식기 동안 세르히오 레길론, 제드 스펜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티모 베르너 등 1군 선수들이 훈련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구단 공식 SNS에 올린 훈련 사진에는 손흥민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글에도 손흥민을 찾는 팬들의 댓글이 달렸다. 팬들은 캡틴 어디 간? 이제 좀 보여달라. 소니 보고 싶다. 소니. 아직도 훈련 못하는 거야? 등 왜 손흥민이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이런 궁금증을 13일 사진 한 장으로 해소했다.
손흥민과 함께 브라질전 국가대표 히샬리송도 정말 오랜만에 공식전 복귀를 노린다. 그는 올 시즌 리그 2라운드 에버턴전 교체 출전 이후 부상으로 이탈해 2달가량 그라운드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스트라이커 솔란케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는 A매치 휴식기 때 훈련 사진에 등장했다. 풋볼 런던은 히샬리송은 8월 에버턴전 4대 0승 이후 출전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 1군에서 뛴 2경기서 출전 시간은 총 25분에 불과했다.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에서의 커리어가 멈췄다. 많은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도미닉 솔란케를 대신할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근 훈련 사진을 보면 히샬리송은 체력을 키우고 있다. 1군 선수들과는 떨어졌지만 달리기, 공을 다루는 훈련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브라이턴 원정 2대 3대 역전패로 공식전 6연승이 끊긴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다시 승리에 나선다. 웨스트햄은 훌렌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다. 다만 A매치 휴식기 직전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에게 4대 1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다. 2022-2023 UEFA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등 유럽 무대에서도 저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만만히 볼 수 없다. 토트넘은 초반 위기를 맞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9위에 불과해 웨스트햄전을 그르치면 다시 10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 뉴캐슬, 아스널에 연패하면서 14위까지 추락한 적이 있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끌어올려야 참가팀 중 전력이 가장 좋아 우승 1순위로 꼽히는 유로파리그에서도 정상 등극을 향한 순항이 가능하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선 주전급 선수들을 몇 명 빼고도 2연승을 달리며 베팅업체 우승 확률 1위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흥민 재활에 전념하는 사이 재계약 여부로 엄청난 화제가 됐다. 손흥민 재계약 폭풍우가 또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이 지난 11일 토트넘이 26세 윙어 하비 푸아도 영입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토트넘 1순위는 레전드 손흥민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다며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현 계약에 첨부된 1년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태세라고 알린 것이다. 이어 다른 매체인 풋볼 팬캐스트도 거들었다. 매체는 지난 10일 토트넘은 손흥민과 1년 연장 조항을 실행할 예정이다. 32살 손흥민은 그간 토트넘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지만 토트넘은 곧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제 그 조항 발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풋볼 팬캐스트는 아예 손흥민을 대놓고 토트넘 최고의 수입원이라고 표현했다.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의 헌신과 노고를 배려하지 않은 망발이다. 더 나아가 손흥민이 무료 이적을 할 수 없게 옵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악랄한 표현도 썼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400억 원가량의 이적료로 온 뒤 수천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토트넘에 챙겨줬기 때문에 내년 여름 계약 기간 만료 뒤 토트넘에 이적료를 주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옮겨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숫자에 밝은 토트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손흥민을 통해 돈을 챙기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토트넘은 다소 악랄한 액션까지 준비하고 있다. 푸아도 영입이 바로 그것이다. 26살로 이제 전성기에 진입한 푸아도. 그리고 최근 영입한 10대 후반 영권들을 손흥민과 직접 경쟁시킬 움직임을 드러냈다. 토트넘은 스트라이커와 오른쪽 날개의 경우 20대 중반의 솔란케와 존슨이 주전을 거의 확정지은 상태다. 푸아도가 온다면 손흥민과 레프트 윙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에 손흥민은 지난 2021년 여름 토트넘과 2025년 6월까지 유효한 새 계약을 맺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쓴 세 번째 계약서다.